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때 아주 인기 있었던 애정소설 수경낭자전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본 소설인데요. 일단 짧고 내용도 간단해서 되게 쉽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작품 수경낭자전 시작해 볼게요. 세종대왕 시절 경상도 안동에 백상군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요. 부인과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소원을 빌었더니 드디어 아들이 생깁니다. 부부는 아들 이름을 선군이라고 짓고 귀하게 키우다가 나이가 차니 여기저기 혼처를 구하기 시작해요. 마침 그때 하늘에서 죄를 짓고 옥연동으로 귀양 온 선녀 수경낭자가 선군이 짝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낭자는 선군의 꿈에 찾아가서는 우리가 천생연분이니까 3년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사라져버려요. 선녀랑 인간이 천생연분일 수 있나 싶은데 사실 선군도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귀양 온 인물이거든요. 둘이 하늘에서부터 맺어질 인연이었던 거죠. 그렇게 꿈에서 수경낭자를 만난 선군은 깜짝 놀랐겠는데 와, 수경낭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 낭자가 그리워서 밥도 못 먹고 아예 병까지 나서 드러눕네요. 근데 놀라운 건 수경낭자가 이 사실을 알고 또 꿈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선군한테 마음 달래라고 금동자상이랑 그림을 주고 사라져요. 그런데 이번엔 선군이 깨어나 보니까 어머, 옆에 금동자상이랑 그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정말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얼마 후 온 고을에 백성군네 집에 선녀가 갖다 준 보물이 있다고 소문이 쫙 퍼집니다. 사람들은 비싼 비단을 갖고 와서 금동자상이랑 그림을 구경하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 선군의 집은 엄청 부자가 되는데 그러면 뭐 하나요? 선군은 수경낭자 때문에 병이 더 깊어지는데요. 그래서 수경낭자는 다시 꿈에 찾아가 하녀 매월이한테 시중들게 하면서 마음 달래고 있으라 그래요. 하지만 이것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수경낭자가 크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러다가 선군이 죽으면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싶었나 봐요. 그래서 선군한테 날 보고 싶으면 옥연동으로 오라고 말하죠. 아, 선군이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간신히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옥연동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가도 옥연동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더니 정말 별천지 같은 신선들이 사는 곳이 눈앞에 확 펼쳐져요. 바로 수경낭자가 사는 옥연동입니다. 꿈에서나 본 선녀를 직접 만난 선군은 너무 황홀해해요. 그러면서 빨리 혼례를 올리고 오늘 밤을 같이 보내자고 하죠. 하지만 수경낭자는 하늘에서 정한 때가 있으니 3년만 기다려달라고 또 부탁을 해요. 그런데도 선군이 더는 못 견디겠다고 하니까 어떡하나요?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선군의 집으로 가죠. 선군의 부모님은 그동안 아들이 장가를 못 가서 걱정이었는데 예쁜 낭자를 데려오니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선군과 수경낭자에게 별당을 내주고 두 사람은 아주 사이 좋은 부부가 돼요. 젊은 부부는 항상 붙어 있으면서 서로 너무 사랑하고 춘행이랑 동춘이 남매도 낳죠. 하지만 선군이 맨날 부인이랑 놀면서 공부를 전혀 안 하니까 부모님이 슬슬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세월이 흘러 춘행이가 7살, 동춘이가 3살이 되던 때에 드디어 선군의 아버지는 선군에게 과거 시험을 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선군이 본다고 하겠어요? 이미 집안이 엄청 부유해서 노비도 정말 많고 뭐 부러울 게 없었거든요. 더구나 과거 시험 보려면 수경낭자랑 몇 달을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싫다고 한 거죠. 하지만 수경낭자가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도 하고 효도도 하라고 설득하니까
선구는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보러 떠납니다. 근데 너무 슬퍼서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얼마 가지도 못하고 주막에서 쉬다가 결국 밤에 몰래 집으로 온 거 있죠. 이렇게 부인을 사랑할 수가 있나 정말 대단하네요. 선구는 너무 좋아서 수경낭자랑 사랑을 나누고 도란도란 얘기도 하는데 마침 그때 시아버지가 문단속 잘 됐는지 보려고 돌아다니다가 며느리 방에서 웬 남자 소리가 나는 걸 들어요. 물론 절개 높은 수경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몰래 가서 엿듣죠. 그제서야 수경낭자도 시아버지가 온 걸 눈치채고 얼른 남편을 이불 속에 숨게 해서 어떻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선구는 다시 길을 떠났지만 여전히 부인이 보고 싶어서 밤에 또 집으로 달려가요. 와, 정말 이쯤 되면 심각한 건데. 과거 시험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제 수경낭자는 선군한테 다시 오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자기 얼굴을 그린 그림을 줘요. 보고 싶을 때 꺼내서 보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도 시아버지는 며느리 방에서 나오는 남자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음 날 수경낭자에게 물어보니 밤에 심심해서 매월이를 불러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했다고 둘러대요. 수경낭자 입장에선 차마 남편이 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시아버지는 남자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매월이를 불러 물어보니 수경낭자 방에 간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진짜 안 갔으니까요. 이제 시아버지는 완전히 며느리를 의심하면서 매월이한테 낭자를 감시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 매월이는 맨날 낭자방을 감시하는데요. 뭐 누가 있겠어요? 이제 선군도 안 오니까 남자가 보일 리가 없죠. 근데 매월이가 선군이 시중 들어줬던 첩이잖아요. 사실 선군이 수경낭자 온 이후로 아예 관심을 안 주니까 수경낭자를 엄청 질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때는 이때다 하면서 수경낭자를 쫓아내려고 계략을 꾸미기 시작해요. 돈을 주고 다른 노비를 매수해서 수경낭자가 외간 남자랑 바람 피운다고 누명을 씌운 거죠. 그러니 시아버지는 완전히 분노해서 당장 수경낭자를 잡아오라고 하네요. 하인들은 수경낭자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피가 철철 흐를 만큼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수경낭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은 남편이 왔다 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시아버지가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남편을 말리고 수경낭자도 계속 결백을 주장하니까 결국 시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데요. 이미 누명을 쓴 수경낭자는 차라리 죽겠다고 합니다. 딸 춘행이가 어머니 죽으면 안 된다고 말리는데도 수경낭자는 아이들이 잠든 틈을 타서 자살을 하네요. 얼마 후 잠에서 깬 춘행이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보니 어머, 가슴에 칼을 꽂고 죽어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이들 울음소리에 놀라 달려온 시부모님과 하인들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가슴에 칼을 빼려고 하는데 칼이 전혀 안 빠져요. 시체도 꼼짝을 안 하고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한편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구는 과거 시험을 치르고 장원급제까지 해서 벼슬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에 부모님과 부인에게 편지까지 쓰죠. 그런데 부모님은 선군이 내려올 날짜가 다가오자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군이 부인 죽은 사실을 알면 자기도 따라 죽겠다고 난리가 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하인의 말을 듣고 임진사의 딸 임낭자랑 혼인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와, 너무하지 않나요? 집에 내려오는 길에 임진사 집 앞을 지나니까 그때 바로 혼례를 올리게 한다는 거죠. 참 무섭네요. 하지만 선군의 꿈에 수경낭자가 나타나 모든 사실을 말하고 누명을 벗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선군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밤에 찾아와서는 집에도 가기 전에 먼저 혼례를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갔는데요.
아, 수경낭자가 칼을 꽂은 채로 죽어 있네요. 얼마나 원통하고 슬픈지 선구는 목 놓아 웁니다. 그리고 낭자의 가슴에서 드디어 칼을 빼줘요. 이제 선구는 낭자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사실을 파헤치는데요. 선군의 부모님은 여전히 얼버무리면서 사실을 숨기지만 매월에게 자백을 받아내서 결국 매월을 죽이죠. 이렇게 수경낭자의 누명을 벗긴 선군은 마지막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체가 움직이질 않더니 갑자기 며칠 뒤에 낭자가 깨어나네요. 무서워. 귀신도 아니고. 수경낭자가 옥황상제의 덕으로 다시 환생한 거예요. 기가 막히긴 하지만 선군이랑 가족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들은 다시 부부의 인연으로 행복한 날들을 보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선군과 혼인하려고 했던 임낭자 기억하시죠? 계속 시집을 안 가고 정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수경낭자가 선군한테 임낭자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결국 세 사람은 자식도 많이 낳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다가 한날 한시에 하늘로 올라가는 걸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작품이 당시에 정말 인기가 많아서 이본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장인물들 이름이나 뒷부분 내용이 아예 다른 작품들도 꽤 있대요. 제가 읽어본 것 중에는 백성군이 옥연동 연못에 수경낭자 장례까지 치러줬는데 갑자기 낭자가 푸른 사자를 타고 못속에서 살아나와요. 그러더니 선군이랑 같이 부모님께 하직 인사 드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로 끝이 나더라고요. 뭐 어떤 내용이든 간에 수경낭자전은 선군과 수경낭자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작품이었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칠게요.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